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오늘 시사톡톡의 주제는 지역 경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네, 예. 그렇군요. 취임하신 지 8개월 정도 됐죠? 예,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들께 인사도 좀 하시고 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째인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지난 7월 1일 날 취임해서 12월 말까지 자동차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만 해도 약 6만 킬로. 네, 그러니까 1년에 하면 12만 킬로인데 이것은 택시 기사분들이 1년 목표가 5만 킬로입니다. 잘 나가는 기사분들이. 네, 그렇네요. 네. 정말 정신없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정말 지역민들이 어렵다. 너무 힘든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오늘 내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막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인들도 사업을 접고 싶다. 네. 또 우리 투자를 좀 요청을 하면은 뭐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네. 베트남이다, 미얀마다, 뭐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고 가슴이 답답해서 네. 그래도 우리 또 인구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네. 안타까운 7개월을 네. 지났습니다. 네, 참 정말 어려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네. 매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는 좀 희망찬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통계청에 나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지사님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업 통계 있지 않습니까? 예. 경상북도 지역에서 지금 실업자가 8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1월 기준으로 해서. 맞습니다. 예. 1년 전 1월과 비교하면 지난 1년 동안에 2만 4천 명 정도가 늘었다고 네, 합니다. 2만 4천 명이라는 인구는 이제 군위군민 정도의 인구인데요. 예.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한 13,000여 명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줄어들었고요. 이건 뭐 대구 경북 지역만의 일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그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지정하겠다. 뭐 두세 곳 정도. 근데 경상북도 지역 이름도 나왔고요. 구미라든가 또 대구 지역 이름도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 뭐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 지명도 나왔고요. 자, 이 매우 중요한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대구 경북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셨고 또 경북형 일자리도 구상을 하고 계세요. 예. 자, 대구 경북형 일자리라든가 또 경북형 일자리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이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취임하면서 우리 목표가 일자리와 아이다. 그래서 일자리 영어로 잡, 제이옵이라 잡, 아이, 아기, 잡아이연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늘리느냐. 그것은 기업 유치다. 그다음에 관광산업의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서비스업. 그리고 우리 농촌에도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래서 일자리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 그래서 광주시에서 돈을 내고 또 현대자동차에서 돈을 내고 또 주주를 모집하고 이런 형태의 일자리를 만드는 또 노사민정 합의를 만들어서 그런 형태도 우리도 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기업을 위한 일자리를 하겠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는 정말 기업을 위한 미국이다. 우리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1조 2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조지아주에. 그런데 주 정부에서 1조 4천억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주 정부에서 200명 고용할 때마다 100만 불씩 지원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1000명을 고용한다면 500만 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늘 무엇을 지원해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그래서 정말 기업을 위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저들은 기업 유치 전략
투자위원회를 만들고 그 플러스해서 미국에 사는 기업을 위한 그 미국의 네. 모델을 만들어서 네. 저들도 대구 경북형 일자리를 이번에 네. 건영진 대구시장과 구미시장과 저들에게 합의를 해서 네. 만들어서 SK 하이닉스를 대구 경북형 일자리를 만들자 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문제는 조금 뒤에 제가 예, 다시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북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예. 방금 미국의 예를 드셨는데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유치 조건을 내놓겠습니까? 도에서는? 그래서 경북형 일자리 이것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미국처럼 기업이 오면은 우선에 땅을 공짜로 주든지 싸게 주는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무상임대를 하신다는 예, 말씀이죠. 네. 이 SK 하이닉스는 저들이 30만 평을 공짜로 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다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고 공짜로 주는 줍니다. 네, 한 네. 10년간 네. 10년간 주면 10년 후에는 자기들이 땅을 사가가는 조건. 아,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다 모든 기업을 할 수 없으니까 경북형 일자리를 네. 우선에 부지를 싸게 주든지 임대로 주든지 이 방안을 강구해 놨고요.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미국처럼 200명 고용할 때 100만 불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조례를 바꿔서 네. 과거에는 투자 금액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고용 위주로 해야 된다. 네. 사람을 얼마 쓰느냐. 네. 현대화돼 가지고 투자는 많이 하는데 가보면 종업원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형태는 안 되겠다. 일자리 만드는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네. 그리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노사 민정 네. 협의체 네.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일하는 주거, 네. 그 복지, 네. 문화센터 네. 이런 것도 지원하는 형태, 일반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네. 지금 SK 하이닉스에는 엄청난 제안을 했지만 네. 그거는 금액이 워낙 크고 네. 또 10년 동안 120조라는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활을 건 네. 지원했지만 다른 기업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서 경북형 일자리를 네. 만들고 네. 지금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광주형 일자리하고는 약간 좀 모델이 다릅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시가 한 590억 정도 예, 출자를 했고 예. 현대차가 530몇 억 30, 출자를 예, 했고 예. 그리고 예. 전체 규모가 2,800억인데 나머지는 이제 뭐 민자 예. 투자를 받고 이제 금융권에서 투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35만 대 만들 때까지는 임금을 올리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이제 노사 상생 일자리의 성격이 있고 또 그 노사 간 대타협이 이제 전제돼야 네. 되는데 지사님 말씀 중에는 도가 출자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업은 들어오면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근로자 한 명당 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고 또 복지, 주거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 노사민정 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임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존해주면서 좀 안정화시키는 좋게 예. 말하면 안정화시키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예, 예. 또 그런 기능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하지만 보존은 해주겠다. 하지만 임금은 어느 정도 기업을 위해서 일정 부분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도 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는 네. 지금 관에서 투자를 하고 회사에서 투자하고 네. 또 주주들을 모금을 하는 주주를 만드는 이런 네. 형태인데 그것은 일자리를 나누는 형태로 돼가 있고 네. 현대자동차가 워낙 임금이 세기 때문에 초임을 3,500만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하겠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평균 임금이 월 200만 원 정도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임이 3,500만 원, 4천만 원 가는 사실 임금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다 복지 부분 이런 부분은 관에서 광주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주거도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광주형 일자리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원이 많은 네. 그런 데다가 일자리 나누는 형태고 네. 저들은 기업의 순수한 경제적인 네. 시장적인 경제 지원을 해주는 거 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들이 지원하는 경북형 일자리가
고용도 많이 일어나고 선순환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광주형 일자리는 주목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 1000cc 경차 위주로 생산하는데 그것의 경쟁력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문도 사실 들긴 드는데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지사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뭐 기업의 형태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임금이 광주형 일자리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인류 기업이라든가 첨단 기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좀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협력 업체나 이런 기업들을 혹시 염두에 두신 거 아닌가? 경북형 일자리는 그 임금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회사 수준에 따라서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줄 수 있고 작은 기업은 작게 줄 수 있는데 그 기업의 임금을 저들이 얼마를 줘라 이거는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 들어오는데 미국의 기업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투자 금액이 얼마 되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부지부터 미국은 부지 값이 거의 없습니다. 1달러씩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땅을 사는 공장 대지를 살 때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200명 고용마다 100만 불 주는 것을 우리 실적에 맞게 제도를 바꾸고 노사민정, 그 노조 문제, 노사 문제는 관에서도 함께 지원하겠다. 이런 형태라면서 그리고 지금은 기업이 들어오면 근로자들, 종업원들이 문화나 복지 이런 시설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일반 형태도 지원하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경북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업 자체 시장 경제에 돌아가는 기업을 미국형에서 기업 유치하는 형태로 패턴을 좀 바꿔주는 경북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을? 재원은 우리 경북도의 예산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 시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현재도 지원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지원이 되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대구 경북형 일자리 제안은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라서 그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언론에 나오는 대로 경기도 용인으로 간다면 저들은 이런 좋은 제도 제안을 해놨는 이것을 SK 하이닉스 다음에 실트론 SK 실트론이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동시에 제안을 하면서 이것보다는 좀 약하더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SK 하이닉스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이건 뭐 웬만한 기업 유치하고는 사실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미래 산업이고 지금 일정한 사이클을 그린다고 하지만 뭐 제4차 산업 시대에는 뭐 무한한 이제 수요가 예측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증설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와 대구시 또 구미시 이렇게 이제 3자 지방 정부가 SK 하이닉스 유치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뭐 용인에 만일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하이닉스에서도 그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했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그리고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까지 3자 지방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너무 이제 만일 유치를 못하면은 많이 낙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고 그렇다면은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공장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되는데 이미 SK 하이닉스는 오래전부터 경기도 용인에 준비를 해왔다고 자기들이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실무자 그분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많은 그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이천이나 청주나 이런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면은 이 지금 있는 기술은 거의가 사장됩니다. 이 공장 지을 때까지는 하지만 네. 이 공장을 다 지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다 돌아가면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물론 여기도 돌아가는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여기 있는 기술자들이 일로 옮겨가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면 모르되 이 사람들이 구미로 오면은 안 올 거다. 그래 일자리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래 우리는 그동안 삼성, LG에서 숙달된 이 일꾼들이 많이 있다. 네. 우린 근로자들이 숙달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 LG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실업자가 많이 생긴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있다. 그러고 우리는 땅도 다 닦아놨다 이미. 구미 5공단 딱 네. 닦아놓고 여긴 닦으려면 또 한 5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땅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총량제가 다 꽉 찼습니다. 네. 찼기 때문에 이거를 해제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네. 그래서 저들은 뭐 공장 총량제 해제하지 마라 이래가 시도지사 회의에 또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비수도권 모임이 있는데 지방균형발전협의체입니다. 네. 그 전남지사가 회장인데 우리 박명재 국회의원 공동회장 그분들을 설득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면서 청와대 총리 또 회사 최태원 회장만 못 만났지만 그 밑에는 다 이야기를 해서 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에 보면은 그래도 용인으로 간다. 이미 준비된 지구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저들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압박과 설득을 하면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때도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SK에서 또 그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실토론이라고 있습니다. 네. SK 실토론이 구미에 공장이 현재 있는데 추가 증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좀 머뭇거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그걸 좀 정설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 중에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이닉스가 우리 지역에 오면은 구미가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을 요약하면 SK 하이닉스 유치에 일단 최선을 다하시고 만일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때문에 또 이제 반도체의 세계적 경쟁력도 있고 중앙 정부가 그쪽을 선택한다면은 그 실트론 SK 실트론이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아주 큰 공장인데요. 그 이제 증설이라도 이 지역에서 꼭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1차 목표는 SK 하이닉스 유치 거기에 쏟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부에 저들이 정부에 강압적이다시피 정부에 요청하는 거는 수도권이 저렇게 자꾸 사람이 불어나고 경제도 집중되고 포화 상태가 넘쳤는데 또 공장을 풀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또 들어가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한다는 것은 허구가 아니냐. 제가 심지어 우리 지역 출신 정책실장이 구미 출신인데 그분한테 문재인 정부는 완전 실패한 정부 된다. 이렇게 계속 풀어서 수도권에 가면은 그렇게 하니까 정말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이것저것 검토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기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많은 지원해주고 특히 구미 지역에서는 지금 아주 처절할 정도로 그 유치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너무 실망할까 싶어 저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압박하려면은 그 내세우는 조건도 잘 이해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미 지역이 훨씬 좋은 조건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땅을 무상으로 30만 평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숙달된 근로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반도체 물류라는 것은 그 무슨 뭐 바다에 임할 필요도 없고 뭐 또 이제 비행장이 필요하더라도 이제 통합공항이 이전하게 되면은 공항 물류는 뭐 문제가 없고. 저들도 통합공항이 구미에서 한 20분 사이에 공항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조건까지 네. 다 제시를 했습니다. 물류 조건 그리고 입지 조건은 다 좋은데 네. 딱 한 가지 이제 SK 하이닉스가 만일 그 용인에 간다면은 그것은 그 인적 자원 예.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 인적 자원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라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네. 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구미 지역에서 유치하려면은 그 인적 자원들이 용이하게 올 수 있는 그 복지라든가 의료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시설을 아무리 해줘도 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이리 오락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솔직히 도청이 안동으로 가고 난 다음에 네. 그 대구에 있던 분들 안동에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신도시를 만드는데도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이 정말 지방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네. 복지나 문화나 교육 시설이 대도시나 네. 중소도시나 농촌이나 네. 같은 수준에 놓여 있어야 되지. 네. 그런 수준이 다르니까 특히 젊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 경북형 일자리 모델로서 제시한 이제 SK 하이닉스 유치 문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와는 별도로 또 이제 경북형 일자리도 예. 계속 그 모델을 개발하고 유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자리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방금 생각난 것이 있어서 예. 그 취임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이제 농촌 예. 청년을 농촌으로 보내서 월급 농부를 만들겠다. 네, 예. 그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예.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농촌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우선에 시범 마을을 하겠다. 이래서 제가 의성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역으로 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성군의 시범 마을을 만드는데 네, 청년들은 우선 불러와야 됩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와야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도시가 재탄생이 되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일자리 그 스마트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불러와서 월급 농부로 월급 주는 네. 농부로 만들고 그 생산을 하면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시설. 그리고 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주는 또 빈 가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 와서 문화 창작 활동, 자기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또 폐교를 청년들을 만들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네.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네.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청년들이 왔을 때 주거도 청년들이 좋아하는 주거를 지어서 그걸 건립하면은 네. 싸게 임대형으로 주고 네, 이것들을 지금 계획을 해서 적어도 한 4년 내에 네, 청년들이 몰려오는 그런 의성의 시범 마을을 만들고 있고 네, 또 사례로 제가 이것을 시도지사 회의 때 대통령 모시고 일자리 만드는 케이스로 설명을 하니까 서울시장이 자기들도 서울 청년들을 좀 보내주겠다. 네. 그래서 예. 조만간에 네. 서울 청년들 300명을 월 100만 원씩 보태서 시골에 파견하는 예. 이걸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켜 놨습니다. 예. 그러면 그 300명 우리가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서울시장과 우리 그 MOU를 거쳐서 적어도 그 중에 한 5, 60명 정도를 네. 우리가 먼저 받아서 이 시범 마을에 투입하는. 네. 그러면 그 자들은 거기서 100만 원 받고 우리도 100만 원 상당의 수준을 지원하면은 우선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을 하면 수익이 오면 자기들 그 적립을 하는. 네. 그래서 한 3년 지나면 이 일을 농촌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근육도 붙어야 되고 기술도 익혀야 되고 하다 보면 한 3년 정도 세월이 지나야 몸에 딱 익습니다. 예. 그 처음에 농촌 일하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3년 정도 거기서 케어를 하면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고 많이 청년들이 생겨나면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지는 네.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고 살아나는 마을을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로서 지금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네. 또 일자리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뭐니 뭐해도 서비스업입니다. 네. 그래서 관광 산업을 원래 중점적으로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이 합쳐서 무슨 축제 한 30개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축제에 우리가 대거 우리끼리라도 돌아가면서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관광 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보도도 잘 되게 하고 외국에 선전도 하면 외국 관광객들 모시는 또 사람이 많이 오면은 거기에 우선 바뀌어야 될 게 식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 식사하는 이 습관을 전부 이런 의자를 만들어서 네. 올리고 입식으로 만들고 네. 또 주방도 그 안에 있을 게 아니고 바로 보는 앞에 주방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되고 그 쉽게 하면은 관광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문화를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해서 경상북도가 관광 천국이 되는 예. 그래서 일자리가 예. 많이 불어나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원래 중점적으로 네.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예.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많습니다. 지역이 많고 나라도 예. 많은데요. 그것이 대구 경북에 함께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예. 대구 경북 상생 산업으로 반드시 원래 추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청년 농촌 주식회사, 예. 관광 산업 두 가지 사업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요. 예. 일자리와 관련해서 크게 보면은 일자리와도 관련돼 있고 이제 경제 활성화하고도 이제 관계된 문제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는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습니다. 예. 이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협상을 계속할수록 뭐 나온 거는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은 계속될수록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제 지방 정부,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정부에서 여하에 준비하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들을 많이 가졌고 또 질문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이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그 남북 경제 협력에 대비해서 경상북도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남북 관계가 풀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본물 터지지 터져가지고 남북 교류가 과잉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저는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잉 교류가 되어서 너도 나도 서로 막 어떻게 막 퍼주기 형태로 막 가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건데 그것은 통제를 해야 된다. 경북도에서도 우리 시군을 저는 반드시 이거 할 때 너무 똑같은 걸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통제를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우선 새마을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새마을 사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베트남이나 이런 데 해주듯이 새마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북한 산이 흐렸습니다. 산림 녹화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우리 지난번에 사과 단지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북한에 가서 사과 단지를 만드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과일은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일을 북한에 가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북한이 정말로 농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경주 문화 엑스포를 합니다. 네. 경주 문화 엑스포에 올 10월 달에 하면은 북한 공연단이라든지 북한 문화 예술 팀들을 초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이만 열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동해안 고속도로가 이번에 여타면 이제 신청을 안 됐습니다만 동해안 고속도로 또 동해안 철도 또 영일만 항 이런 걸 통해서 이 인프라를 통해서 동해안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결국 북한에 가는 건 동해안으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남북 관계를 열고 이 동해안 고속도로나 동해안 철도는 또 영일만 항은 그 북한 넘어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열리면 동해안 시대가 열려서 우리 경상북도 시대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되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과 관광 그리고 물류 인프라에 치중을 하시겠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그 정치인 이철호 지사님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 것이 있네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이제 보수 뭐 개혁 혁신을 목표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예. 네, 그 후보자들도 일부는 이제 사퇴하고 이제 뭐랄까 그 단합이 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18 관련 이제 그 발언도 막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자, 정치인으로서 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들여다 보신다면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예, 모처럼 자유한국당이 그 국민 관심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예, 관심이 멀어져가 있다가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무총장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했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나마 이번에 전당대회 반쪽짜리 비슷하게 후보들이 나왔다가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휘말리 들 수 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몇 사람이 묻길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미 시작되는 거 전당대회가 전 당원들 국민들의 관심 속에 페어플레이를 해서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선택이 되면은 네, 똘똘 뭉쳐야 됩니다. 네, 이제는 단합을 해야 되지 흩어지면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단합해서 이 정부가 잘못하는 점들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비판도 하지만 대안을 제시해주는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걸 이끌어가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없으면 정부 여당은 한쪽 길로 가다 보면은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독선을 못 가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국민 관심 속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일자리 문제, 기업 유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지사님 취임하시고 1년째 되는 그 시기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일자리 사업이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또 남북 경협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작업들을 이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경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예. 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때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네.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경제 얘기 중에서 조금 전에 이철호 경상북도 지사와 함께 네네. 기업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를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그 하이닉스 그 SK 하이닉스가 있는 이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네네. 위해서 몇 개 지방 정부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용인 얘기도 나오고 이제 구미 네. 그리고 이천 네. 그리고 이제 청주, 청주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까지 보면은 모바일과 이제 컴퓨터에 이 반도체 수요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증설하려고 하겠다. 하고 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현재의 첨단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박사님께서 왜 반도체의 수요가 미래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되는지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실 텐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전통 산업에 네. IT 기술, 네. 정보통신 기술이 접합되어서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환경으로 변해간다. 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 기존의 전통 산업에 IT 기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접목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미 이제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텔레비전에
스마트 TV가 네. 접목이 되고 있고요. 네. 냉장고에도 스마트 냉장고 방식으로 네.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얘기인즉슨 이전에는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던 그런 전통 산업 영역에서 갑자기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즉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자동차가 곧 이제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보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반도체 칩은 필수적인 네. 이제 구성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자동차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변해간다라고 네. 가정을 해보면 네. 이 자율주행 차에서 얼마만큼의 반도체 수요가 발생할지를 네. 쉽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율주행 자동차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드론이라든지 네. 혹은 스마트 TV라든지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네.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네. 기존에는 말씀하셨듯이 반도체가 스마트 TV,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혹은 PC에 들어가는 뭐 이 정도의 네. 개념으로 이해가 됐다면 네. 앞으로는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제품, 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내지는 우리 실생활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네.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이 네. 반도체 수요가 말씀하신 PC나 모바일보다는 그 서버 쪽에 네네. 서버 쪽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서버 네. 쪽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와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데 네.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내지는 서비스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네.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네.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계속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여 왔고요.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분야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네. 생산 부분을 증설하려고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수요는 거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 정부들이 유치하려고 강력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 커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와 함께 카페도 이제 공급 물량도 늘어나면은 돈을 벌지 못하지 않습니까? 카페 주인들이. 네, 공급량이 늘어나면 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 기업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국 같은데. 네네. 지금 네.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국의 안에 내부에서의 반도체 수요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네.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중국 자국 내에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내년도 혹은 후내년도 정도 되면 중국 내부에서 반도체,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고 네. 반도체의 가격 하락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나 혹은 SK 하이닉스가 충분한 그런 이제 이윤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그렇죠. 커지고 네. 있느냐, 네. 커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네. 존재를 하죠. 네.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제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는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위가 중국에 비해서 최소한 2년 내지는 3년 정도는 아직까지는 네. 앞서고 있다. 그리고 네. 우리 반도체 산업들도 계속해서 R&D 기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격차가 좁혀지겠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데는 생각보다는 네.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점유율, 시장 네. 점유율은 앞으로는 꾸준하게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네. 더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매출은 계속해서 네. 증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네. 더 높거든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조금 비관적인 그런 접근 방식보다는 오히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시설 투자를 하고 R&D 투자를 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방어해내는 네. 이런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의 40%가 중국으로 가는데 네네. 그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매출은 줄지 않을 것이다. 워낙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수요 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네. 점을 감안을 네. 하면 네. 점유율은 사실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네.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완만한 점유율의 저하 이를 통해서 매출은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네. 이런 방향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구매로 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네네. 모르겠네요. 네. 그 지방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이제 뭐 해야 될 테고 또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다양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것이 과제입니다. 지역에서는. 네네.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을 감안을 하면 네. 이렇게 지방 그런 중요한 그런 네. 산업 단지를 지방에 유치하기 위한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는 작업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남북 경협 문제도 조금 전에 이철호 경상북도지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네. 지방 정부에서 나름대로 다 준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당장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가 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제재가 약간 풀림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이런 정상회담으로 인한 화해 무도가 조성될수록 결국에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선결 이 조건들로 타결돼야지만이 이제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시작되겠습니까? 일단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이제 필요한 선결 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선결 조건인 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보면 사실 북한과 미국 간의 북미 수교가 북미 가장 수교. 중요한 네. 선결 조건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북미 수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네. 북미 수교가 되어야만 사실상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북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북미 수교라는 이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경협 물론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남북 경협은 꾸준하게 추진이 될 것이고요. 네. 제한적인 형태이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본물 터지듯이 남한의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네.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그런 대규모 남북 협력 사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사실상 북미 수교의 전 단계는 근데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종전 선언이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볼 수가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종전이 선언 지금 대치 상태에서 네. 수교를 할 수는 없는 지금 것이잖아요. 휴전 상태니까 네,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이후에는 미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 그리고 대북 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공산 체제에서 네.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쪽으로 갔던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베트남도 베트남이 있고. 네. 있었습니다. 네. 북한의 그런 이제 개방 내지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이제 수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중국 모델보다는 오히려 네. 베트남 모델이 네. 더 가깝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따라서 베트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북한에서도 네. 그러한 개방 정책들이 내지는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겠다 네.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종전 선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네. 종전 선언이 되더라도 또 수교까지
빨리 갈 수 있을지는 이제 일단 의문이 드는데 일단 수교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경제 협력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네. 또 베트남에서 지금 열리는 것도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네. 뭐 한국이라든가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이 거센데 베트남에 대한 압력은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북한에서 이제 개방 정책을 취할 때 베트남이 이러이러한 모델, 이러한 전철을 겪어왔고 그 결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안전지대로서 남을 수 있었다. 네. 이 얘기는 북한도 만약에 비슷한 네. 전철, 비슷한 노선을 따르게 된다면 당연히 북한도 향후 베트남이 겪었던 그런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 네.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지 혹은 그런 네. 무역상의 불확실성이 생겼을 네. 때에도 굉장히 안전지대로 남을 수 네.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남북 경협이 될 경우에 뭐 농업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공업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형태의 기업 그리고 어느 지역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네네. 시작해야 될지. 일단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 그리고 네. 이것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이제 수익성이 있느냐, 네. 수익성이 있는 부분부터 사실은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기본이고요.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업들이 이제 북한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라면 아주 양질의 노동력 네. 그리고 이제 지하 자원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에 네. 집중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민간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인프라가 네. 갖춰지는 것이 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고 네. 여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보장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따라서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성격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네. 우리 정부라든지 네. 혹은 해외 개발은행이라든지 국제 네. 이제 국제 기구에 네. 의한 그런 이제 인프라 개발 사업 이런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따라서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공적인 성격, 네. 자금 지원도 조금 공적인 성격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력이라든지 혹은 지하 자원의 개발 그리고 이제 관광 자원의 개발 네.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우리 지방 정부 또 우리 지역 기업들도 많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만. 네네. 자, 그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자본을 유치하느냐. 얼마 전에 이제 그 짐 로저스가 네네. 그 중국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지금 뭐 선물 투자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워런 그렇습니다. 버핏만큼 유명한 그렇습니다.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뭐 싱가포르에 집을 네. 두고 있고 네. 딸한테도 중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투자할 곳은 중국이다. 네. 이제 북한에 지금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손자는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이제 네, 이런 그렇게 되겠네. 네.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투자라는 것이 그 북한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주식 시장도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이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유치를 하느냐 말이죠.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이라든지 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도 해외 자금들이 그게 이제 해외 직접 투자의 형식이든지 혹은 이제 공적 부조의 형식이 됐든지 네. 일단은 해외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서 자금을 그냥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법적, 제도적 환경을 갖춰줘야 네. 해외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말씀 이제 짐 로저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짐 로저스가 이제 북한에다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지분 투자의 형식을 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분 투자를 해야만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고수익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해외 자금들은 특히 민간 쪽의 자금들은 그 대출의 형식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분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이제 지분 투자가 허용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 내지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따라서 네. 이런 이제 지분 투자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분 투자라는 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겠죠. 예, 법 체계 자체를 조금 이제 뭐 특례를 허용하는 방식이 될 수도 네.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근본적인 법 체계 수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이러한 지분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고수익들을 오롯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줘야만 사실상 해외 직접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외 직접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에서도 이런 해외 직접 투자를 반드시 유치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적 소유, 지분 투자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해결은 네. 반드시 사전적으로 정비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중국 모델이나 베트남 모델이 북한에게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베트남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겠죠. 사실은 이제 베트남이 그런 이제 자본주의 체제 시스템, 네.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해외 국가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베트남이 그런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네. 줬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그 법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고요. 네. 그러한 경험들이 사실 북한으로 이전되는 데 있어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험 수준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좀 벌겠습니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이 본격적인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은 사실은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네.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아 보인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경제가 두 자릿수로 네. 성장할 때 당연히 그러면 기업과 관련된 매출 내지는 수익성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연결되면서 고수익을 네. 이제 달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이 첨단 기업들 유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IT 쪽에 이제 좀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IT 기업들 북한 자체의 수요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IT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른 그런 IT 기업들이 많기 네.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T 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생각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걸로 네. 예상이 되죠. 네. 네.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종전선언 그리고 이 수교가 돼서 남북 경제 협력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지방 정부들, 지역 기업들도 이 기회를 잡고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과제는 기업 혁신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 또 이 재산 분배를 잘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혁신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분배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균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정말 뭔가를 해야 하는데요. 대구 경북형 일자리나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소재는 지역 혁신을 위한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